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위기 이전으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년도 경제정책 어떻게 달라지고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는 먼저 이번 대책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내년 558조 원의 초수퍼 예산 가운데 역대 최대인 63%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돈을 풀어 시장의 심리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도 늘립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카드로 2천만 원을 소비한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이 내년에 500만 원을 카드로 더 쓸 경우 추가 소득공제로 인해 연간 세부담이 6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승용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를 30% 깎아주고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10% 환급도 해줍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11조 5천억 원에서 18조 원으로 늘리고 온라인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목표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11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율을 20%포인트 한시 확대하는 등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와 투자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내년에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일회성 정책인데다 기업 투자를 막는 근본적인 규제 완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돈 풀기에 나서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지목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도 달라지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정책을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총 50조 원,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내년에 풀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걸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 보상 양도세 감면율 40%와 격차가 줄고 리츠 투자로 추가 수익 기회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대토 보상이 늘어날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땅을 받은 다음에 리트로 가면 그 양도소득세 혜택이 이제 많이 주는 거를 이제 다시 좀 원복을 시켜서 올려주면 아무래도 그 개인별로 선택을 할 때 현금이냐 땅이냐를 선택할 때 땅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불러올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주식과 국채 시장의 장기 투자를 유인한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고수했던 반대 입장을 바꿔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이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를 하고요. 종목에 대한 부여 또는 계좌에 대한 부여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기금 등의 국내 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형 주식 편중을 줄이고 추종 지수는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2%입니다. 올해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상당한 수준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3차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4차 대유행도 발생할 수 있고 뭐 하다 보면은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코로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비, 특히 대면 서비스 관련 소비는 내년에도 상당히 부진할 가능성이 클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긴 했었지만 신흥국들도 여전히 어렵고 또 원화 환율이 절상되고 있어서 수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투자 쪽을 보시면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공공 투자는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뭐 이런 면은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될지는 코로나 사태 초기보다는 뭐 더 잘 익숙해져 있다. 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일단 뭐 코로나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가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뭐 여름을 넘어서 하반기까지도 지속이 된다면은 결국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소비 활성화입니다. 이 단기적인 해법들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근본적인 대책을 하면 더 좋기는 한데 현재 뭐 코로나가 워낙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단기 부양책 위주로 그런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그 승용차 개소세 30%이나 그다음에 고효율 가전 구매 금액 환급 같은 정책을 사실 이미 시행을 했었었는데 이전에 아마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승용차나 가전 등은 내구재죠. 그래서 한 번 사면 이제 오래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작년에 산 사람들이 올해 또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뭐 이미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뭐 그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뭐 이런 뭐 흥미로운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당장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이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반응을 생각보다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 사용할 대비 더 쓰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사용한 카드 액수에 비해서 우리가 더 쓰는 경우는 이제 환급을 해주는 경우인데, 이 기준이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에 얼마 썼는지를 알고 거기서 또 일정액만큼 더 써야지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뭐 우리가 내가 작년에 카드는 얼마 썼고 또 그걸 기준으로 또 얼마 써야 하는지 뭐 이런 걸 계산해서 소비 결정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대책들도 이번에 담겼습니다. 110조 투자를 유치하겠다. 실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뭐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이게 우리 뭐 경기 활성화도 되면서 또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 잘못 투자하면 뭐 잘 투자하면 좋은데 투자가 잘못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손실이 나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최근 상황 보면 지금 코로나가 아직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전망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과연 하기 원할지 얼마나 기업이 하기 원할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투자는 사실 보면은 공공 투자 쪽도 있기는 한데 공공 투자는 사실 뭐 정부가 집행을 하게 되면은 공공 투자가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금 적합하지 않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가장 뭐 효율적이고 적합한 곳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도 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내년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 상반기 목표치 중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하반기로 가서 또 뭐 예산이 부족하다,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랬을 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기 집행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기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꼭 좋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재정을 많이 썼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많이 썼는데 혹시라도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이 되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반밖에 못 쓰는 거죠. 뭐 63% 집행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뭐 코로나가 어려운데 재정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 또 그럼 재정이 필요하니까 추경을 한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더 이상 추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정부 부채 증가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대대적인 추경을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 재정 건전성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가 생길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무리해서 전반기에 많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반반 정도씩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하반기 예산을 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혹시 뭐 상반기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더라도 코로나가 없을 때 우리가 재정을 집행을 하면은 코로나가 경제 활동을 방해할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앞에서 상반기에 끝나게 되더라도 뭐 반반씩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그 효율적인 재정의 경기 활성화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